비가 세문시의 낡은 지붕들을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한때 영광의 날들을 알았던 도시였다. 김민지는 문화센터를 개조한 임시 사무실의 흐릿한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았다. 35세의 그녀는 무관심과 방치로 황폐해진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일상적인 도전에 맞서는 사람의 흔적을 결연한 표정에 담고 있었다. 건물은 도시의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웅장함의 흔적만을 간직하고 있었다. 벗겨지고 물이 새는 벽들은 세문시가 주의 산업 중심지로 알려졌던 번영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지금은 경제 위기로 공장들이 문을 닫은 후 콘크리트 골격만 남아있고 생존을 위해 싸우는 인구만이 남아있었다. 민지는 심플한 안경테를 고쳐 쓰고 책상 위에 서류 더미로 주의를 돌렸다. 새로운 시작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로서 그녀는 지역 인프라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려 노력하며 지난 3년간의 삶을 바쳤다. 그녀의 최신 프로젝트인 시립병원 복원은 가장 큰 장애물에 직면하려 하고 있었다. 현시 행정관인 박준호, 내 메시지를 계속 무시할 순 없어요, 민지 씨. 익숙하고 깊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져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녀의 옛 멘토이자 현 도시개발 비서관인 이상철이 문간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걱정의 표정이 새겨져 있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상철 씨. 그저 의회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준호 씨가 이번에는 프로젝트를 막지 못할 거예요. 모든 타당성 조사, 비용 시트, 기술 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요. 상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가로질러 걸어왔고 그의 부츠는 다른 바닥에 젖은 자국을 남겼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준호는 그 지역에 대한 자기만의 계획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민지는 일어서서 책상 위에 손을 단단히 짚었다. 어떤 사람들이요? 당신이 알고 있는데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게 뭐죠? 나이든 남자는 망설이며 회색 머리를 쓸어 넘겼다. 소문을 들었어요. 안지영이 도시로 돌아왔대요. 그 이름은 민지의 배에 주먹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주었다. 안지영, 그녀의 옛 대학 친구이자 전 동업자는 5년 전 공공자금 유용 스캔들에 휘말려 세문시를 떠났다. 그녀의 출발은 도시의 가장 급격한 쇠퇴의 시작과 일치했다. 그녀가 여기서 뭘 원하는 거죠? 민지는 슬픔과 불안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병원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관심 있는 투자자 그룹을 대표하고 있대요. 상철이 손가락으로 공중에 따옴표를 그리며 말했다. 하지만 지영을 아는 우리로서는 다른 계획이 있겠죠. 민지가 다시 앉으며 말을 마쳤다.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점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그래서 준호가 우리 프로젝트를 막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는 지영과 그녀의 신비한 투자자들을 편에 두고 있어요. 상철은 창가로 다가가 이제는 덜 강하게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어젯밤에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행정부 내부의 누군가가 우리를 돕고 싶어 해요. 준호와 지영의 진짜 계획을 아는 사람이요. 민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세문시에서 익명의 정보 제공자들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 정보원을 신뢰하세요? 모르겠어요. 상철이 인정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누군가가 침묵을 깨뜨릴 만큼 충분히 큰 일인 것 같아요.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려 둘 다 깜짝 놀랐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김민지 씨? 낯선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다. 저는 의회 사무국의 이수진입니다. 박준호 씨가 회의를 내일 아침으로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민지는 상철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내일이요? 하지만 다음 주로 합의했었는데 죄송합니다만 박 씨가 긴급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구성원들이 이미 참석을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지는 잠시 침묵하며 정보를 처리했다. 준호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잡으려고 해요. 상철이 그녀의 생각을 말로 표현했다. 민지는 다시 일어섰고 이번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럼 우리가 그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걸 보여주죠. 그녀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상철 씨.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그 신비한 정보 제공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해요. 태양이 구름 사이로 빛을 비추기 시작해 사무실의 더러운 창문을 통해 빗줄기를 던졌다. 민지는 다음 24시간이 프로젝트의 미래뿐만 아니라 세문시 전체의 운명에도 중요할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는 지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밤이 세문시에 내려앉을 무렵 민지는 마침내 문화센터를 떠났다. 부분적으로 밝혀진 거리들은 아직도 구름 낀 하늘을 반사하는 무릉덩이들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차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한 인물이 그림자에서 나타나 그녀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오랜만이네요, 민지.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거의 음악적이었지만 그녀를 전율하게 만드는 어조를 담고 있었다. 안지영은 민지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우아하고 당당하며 눈까지 닿지 않는 그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5년이 당신을 멀리 있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지영씨. 민지는 가방에서 차키를 찾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지영은 웃었고 그 맑은 소리가 텅 빈 거리에 메아리쳤다. 항상 그렇게 직설적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 때 그렇게 좋은 팀이었죠. 당신의 고치기 힘든 이상주의와 내 실용주의로. 실용주의?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민지는 마침내 키를 찾아 꽉 쥐었다. 뭘 원하는 거예요, 지영씨? 왜 돌아온 거죠? 당신이 수년간 성공하지 못한 일을 하러 왔어요. 세문시를 구하러요. 지영이 몇 걸음 앞으로 나왔고 그녀의 하이힐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리듬감 있게 울렸다. 하지만 당신과 달리 나는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죠. 민지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자원이요? 5년 전에 개발기금에서 빼돌린 그런 자원 말이에요. 지영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항상 소문을 믿네요, 민지. 당신이 그것보다 똑똑할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는 세문시의 발전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연막이었어요. 오늘날 당신의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군요. 민지가 비난했다. 아니요, 친애하는 민지. 이제 나는 그들을 통제해요. 지영이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것의 일부가 될 기회를 제안하고 있어요. 시립병원은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는 세문시를 위한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민지가 대답하기 전에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내일 오전 7시 섬유 공장에서 만나요. 병원 프로젝트 서류를 가져오세요. 문제라도? 지영이 민지의 불안한 표정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당신이 관심 가질 만한 건 없어요. 민지는 휴대폰을 넣고 마침내 차 문을 열었다. 정말로 세문시를 돕고 싶다면 지영씨, 내 프로젝트에서 손 떼세요. 당신의 프로젝트요. 지영이 다시 웃었다. 민지, 아직도 이해 못했나 봐요. 당신의 프로젝트 같은 건 없어요. 오직 도시를 위해 최선인 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일 의회에서 모두가 그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민지는 채 타고 문을 필요 이상으로 세게 닫았다. 창문을 통해 지영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밤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마지막 말에는 뭔가 숨겨진 위협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집에서 민지는 의회 회의를 준비하며 프로젝트 서류를 검토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로 돌아갔다. 익명의 정보 제공자를 신뢰해야 할까? 지영이나 준호의 함정일 수도 있을까? 알림음이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상철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대화를 나누어야 해요. 5년 전에 일어난 일에 관해서요. 지영이 유일한 관련자가 아니었어요. 민지는 똑바로 앉으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5년 동안 그녀는 지영이 세문시를 떠난 배경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믿었다. 이제 24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그녀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의문시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책장에 있는 오래된 사진으로 향했다. 졸업식 날 웃고 있는 그녀와 지영의 모습이었다. 배경에는 약간 초점이 흐린 채로 당시 유망한 젊은 사업가였던 박준호가 있었다. 어떻게 전에 그 연결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시계는 23:45를 가리키고 있었다. 몇 시간 후면 그녀는 신비한 정보 제공자를 신뢰할지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의회 회의를 진행할지 결정해야 했다. 그녀의 손에는 시립병원의 미래뿐만 아니라 5년 전에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쥐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민지는 태블릿을 집어들고 지영의 출국으로 이어진 스캔들에 대한 오래된 뉴스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놓친 무언가가 기록에 있을까?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는 진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의회 회의는 훨씬 더 큰 싸움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옛 섬유 공장은 새벽 하늘을 배경으로 잠든 거인처럼 우뚝 서 있었다. 민지는 7시 몇 분 전에 도착해 안전한 거리에 차를 세웠다. 깨진 창문과 덩굴로 뒤덮인 벽을 가진 버려진 건물은 수십 개의 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프로젝트 서류가 담긴 폴더를 꼭 쥐고 그녀는 녹슨 대문을 지나기 전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잡초로 뒤덮인 마당에 울려 퍼졌고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의 마음을 침범했다. 퇴근을 알리는 공장의 호루라기 소리, 노동자들의 분주한 움직임, 섬유 산업에 대해 세문 씨가 느꼈던 자부심. 오셨군요. 여성의 목소리가 그녀 뒤에서 들려 민지를 급히 돌아보게 했다. 수수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그림자에서 나타났다. 저는 이미란입니다. 박준호의 전 비서죠. 민지는 여자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전에 본 적이 있는지 기억하려 했다.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는 거죠? 왜 저를 여기로 부르셨어요? 미라는 대답하기 전에 불안하게 주위를 살폈다. 제가 당신에게 말해줄 내용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세문시에서 준호가 눈과 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무엇을 알고 계신 거죠? 민지가 여전히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하며 물었다. 5년 전에 스캔들이 조작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미란이 공장 내부로 걸어가며 민지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안지영이 혼자서 그 돈을 빼돌리지 않았어요. 사실 그녀는 주요 책임자조차 아니었죠. 공장 안에서 아침 빛이 깨진 천창을 통해 필터링되어 먼지 낀 바닥에 유령 같은 패턴을 만들어냈다. 미라는 오래된 방직기 근처에서 멈추었다. 박준호와 사업가 그룹이 모든 걸 계획했어요. 그들은 훨씬 더 큰 계획을 은폐하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죠. 지영은 그 역할을 설득력 있게 수행할 만큼 야심이 충분했기 때문에 선택되었어요. 민지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왜요? 진짜 목적은 뭐였죠? 세문시가 파산해야 했어요. 미란이 씁쓸하게 대답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파산한 것처럼 보여야 했죠. 공장들, 상업, 모든 것이 무너져야 그들이 도시 전체를 실제 가치의 일부분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군요. 민지가 중얼거렸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시립병원,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미란이 말을 이었다. 그들은 도시 전체를 재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재활성화가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원래 주민들을 몰아내고 세문시를 부자들의 놀이터로 만들려고 해요. 금속성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져 두 여성을 놀라게 했다. 미란은 재빨리 민지를 기둥 뒤로 끌어당겼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란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속삭였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민지에게 건넸다. 여기 모든 게 있어요. 이메일, 계약서, 음모의 증거들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왜 저를 돕고 계신 거죠? 민지가 USB를 넣으며 물었다.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세문시도 제 도시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질 수 없어서요. 이제 가세요. 뒷문으로 나가요. 저는 반대쪽으로 가서 필요하다면 주의를 분산시킬게요. 잠깐만요. 민지가 미란의 팔을 잡았다. 저와 함께 오세요. 제가 당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미란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럴 순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 도시는 구할 수 있어요. 의회 회의가 2시간 후에 있어요. 제가 준 걸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민지가 항의하기도 전에 미라는 이미 버려진 공장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수상한 발소리가 빈 복도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지는 폴더와 USB를 가슴에 꼭 안고 뒷문을 향해 달렸고 그녀의 마음은 생각들의 소용돌이였다. 차에 도착해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공장을 돌아보았다. 한 인물이 위층 창문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미란이 아니었다. 민지는 안지영의 우아한 실루엣을 알아보았고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가 모든 대화를 들었을까? 떨리는 손으로 민지는 차에 시동을 걸고
도심을 향해 가속했다. 시계는 74:5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USB의 내용을 검토하고 의회 회의에서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데 1시간 조금 넘는 시간밖에 없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세문시의 미래가 그녀가 앞으로 내릴 결정에 달려 있었다. 세문시 시청의 귀빈실은 여전히 과거의 웅장함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먼지 쌓인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어두운 나무 패널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민지는 8시 55분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 중 하나로 방에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른 일부는 적대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박준호가 타원형 테이블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의 완벽한 정장은 쇠락한 주변 환경과 대조를 이루었다. 안지영은 그의 오른쪽에 앉아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방 반대편에 있던 이상철은 민지에게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김씨,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거짓된 친절함으로 가득했다. 회의 일정 변경이 당신의 준비에 지장을 주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민지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USB는 그녀의 주머니에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완벽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씨. 사실 의회와 공유할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지영이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민지는 그녀가 아직 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밝혀졌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김 씨의 새로운 정보를 듣기 전에 준호가 시작했다. 안지영 씨와 그녀의 시립병원 부지에 대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영이 우아하게 일어나 스크린의 프레젠테이션을 활성화했다.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들이 현재 버려진 병원 부지에 들어설 현대적이고 호화로운 복합단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의원 여러분, 지영이 멜로디컬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세문시의 미래입니다. 세문시 혁신센터는 첨단 기술과 혁신의 허브가 될 것이며 최첨단 기업들을 유치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민지는 의원들의 얼굴을 관찰했고 일부는 이미 설득된 것 같아 보였지만 다른 이들은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상철은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테이블을 두드리는 그의 손가락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현재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지가 프레젠테이션을 중단시키며 물었다. 공공병원에 의존하고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영이 선심 쓰듯 미소 지었다. 물론 프로젝트에는 지역사회 클리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로 인해 주민들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클리닉이요? 민지가 일어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종합병원을 대체하기 위해서요. 노인들은, 임산부들은, 만성질환자들은. 준호가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김씨, 당신의 걱정은 이해할 만하지만 아니요, 박씨. 민지가 그를 가로막으며 USB를 회의실 노트북에 연결했다. 제 걱정은 병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5년 전에 시작된 체계적인 가치 절하와 투기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영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준호는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민지가 계속했다. 우리 도시를 인위적으로 빈곤하게 만들려는 음모를 증명하는 문서들입니다. 이메일,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말도 안 됩니다. 준호가 일어서며 소리쳤다. 이런 심각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정말 그럴까요? 민지가 첫 번째 문서를 스크린에 투사했다. 예를 들어 이 5년 전 날짜의 이메일은 박 씨와 그의 동료들이 안 씨의 퇴출로 이어진 소위 스캔들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완벽하게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영이 갑자기 일어났고 그녀의 의자가 바닥에 끼익 소리를 내며 긁혔다.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이 회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상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고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긴장감을 가로질렀다. 도시개발 비서관으로서 저는 이 논의의 계속을 지지합니다. 의회는 병원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사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투사된 문서들을 가리키며 다른 이들은 준호와 지영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었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결정적인 순간이 왔음을 알았다.
그녀가 다음에 할 말이 병원의 운명뿐만 아니라 세문시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다. 책임감의 무게는 엄청났지만 오랜만에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고 느꼈다. 의회실의 분위기는 전기가 통한 듯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지는 계속 서서 믿기 힘든 내적 평온함으로 USB의 문서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 혁신센터 프로젝트는 하급 직원이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세문시의 미래를 위협하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하급 직원이라고요? 이상철이 개입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가득했다. 김민지 씨는 다른 이들이 도시를 버릴 때 이 도시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지영은 계속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분해 보였으나 테이블을 두드리는 손가락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듯이 민지가 새로운 문서를 투영하며 계속했다. 원래 계획은 의도적인 가치 하락 후 여러 전략적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립병원은 그 부동산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래된 의원 중 한 명인 구본철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문서를 자세히 읽었다. 이것이 지난 몇 년간 많은 재활성화 제안들이 체계적으로 차단된 이유를 설명하는군요. 정확합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차단된 모든 프로젝트, 거부된 모든 투자는 더 큰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준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럼 당신의 정보원은 어디 있습니까? 이 소위 기밀 문서들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죠? 민지는 잠시 망설이며 미란을 생각했다. 제 정보원은 보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들이 스스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안지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민지. 놀라움의 탄성이 방을 가로질렀다. 준호가 급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은 분노로 번뜩였다. 지영, 감히. 더 이상 당신이 꾸민 일의 희생양이 되기는 싫어요, 준호. 지영이 일어서며 재킷을 매만졌다. 5년 동안 당신이 조직한 일에 대한 죄책감을 지고 살았어요. 돌아와서 당신의 계획에 참여하면 어떤 힘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슬프게 민지를 향해 미소 지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네요. 준호가 지영을 향해 돌진했지만 상철이 재빨리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공식 조사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선언했다. 의원들이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일부는 모든 계류 중인 프로젝트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으며 다른 이들은 지난 5년간의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했다. 민지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며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로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지영과 마주쳤고 지영은 조용히 문 쪽을 가리키며 개인적으로 대화하자고 손짓했다. 복도에서 의회의 시선에서 벗어나 지영은 마침내 침착한 가면을 벗었다. 어떻게 그 문서들을 구했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민지가 물었다.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지영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여기엔 더 많은 것이 걸려 있어요. 준호는 이 모든 것의 배후가 아니에요. 그는 단지 중개인일 뿐이에요. 민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제가 정말로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지영이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저를 다시 보냈어요. 5년 전에 저를 내보냈던 것처럼요. 의회실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와 두 여성의 주의를 끌었다. 회의는 완전한 혼란 상태로 변하고 있었다. 그들이 누구죠, 지영씨? 민지가 추궁했다. 지영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민지에게 건넸다. 오늘 밤 뒷면에 적힌 주소로 와요. 모든 걸 말해줄게요. 하지만 혼자 와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고 그녀의 눈에는 민지가 전에 본 적 없는 취약함이 보였다. 그리고 민지, 상철 씨를 조심해요. 모든 친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민지가 더 질문하기도 전에 지영은 복도를 따라 빠르게 멀어졌고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민지는 그 자리에 서서 명함을 들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처리하려 애쓰고 있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분명해 보였던 승리가 이제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무언가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민지에게 흐릿한 기억으로 남았다. 폭발적인 의회 회의 이후
그녀는 문화센터의 사무실로 피신해 생각을 정리하려 노력했다. 지영의 명함이 주머니에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뒷면에 휘갈겨 쓴 주소가 수수께끼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상철은 여러 번 그녀와 이야기하려 했지만 민지는 거리를 유지했다. 지영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메아리쳤다. 상철 씨를 조심해요. 어떻게 그녀의 멘토, 항상 그녀 곁에 있었던 사람을 의심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그 경고를 무시할 수 있을까? 저녁 7시 세문시의 하늘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고 무거운 구름이 더 많은 비를 예고하고 있었다. 민지는 지영이 지정한 주소로 운전해 갔다. 도시의 역사 지구에 있는 오래된 카페로 다른 많은 상점들처럼 수년 전에 문을 닫았다. 카페 내부는 놀랍게도 잘 보존되어 있었고 마치 비밀리에 유지되어 온 것 같았다. 지영은 이미 뒤쪽 테이블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두 잔의 커피가 김을 모락모락 내뿜고 있었다. 왔군요. 지영이 민지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다.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당신이 나를 신뢰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아직도 신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지가 정직하게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요. 모든 진실을. 지영은 말하기 전에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세문시는 단순히 쇠퇴하는 산업 도시가 아니에요. 그것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핵심 조각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중요한 기업들이 여기에 본사를 두고 있었는지, 왜 우리가 주에서 가장 좋은 인프라 중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해 본 적 없나요? 민지는 눈썹을 찌푸렸다. 80년대의 산업붐, 그건 허구였어요. 지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공장들 개발 모든 것이 더 큰 계획의 일부였어요. 세문시는 전략적으로 건설되었어요. 그 위치, 구조, 심지어 도시 설계까지 모든 것이 수십 년 전에 컨소시엄이라고 자칭하는 그룹에 의해 계획되었죠. 무슨 그룹이죠? 민지가 물었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업가들, 정치인들, 이름이 거의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지영이 목소리를 더 낮추었다. 그들은 전국의 주요 도시들을 통제해요. 세문시는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민지는 정보를 처리하려 노력했다. 그럼 왜 그들이 직접 건설한 것을 파괴하려는 거죠? 도시가 초기 목적을 다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영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혁신센터는 단순한 비즈니스 센터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도시들의 유사한 시설들과 연결된 훨씬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예요. 각각은 단순한 경제 개발을 훨씬 넘어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지영이 태블릿에서 문서와 지도를 보여주는 동안 민지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보기 시작한 연결고리들은 그 복잡성과 범위에서 두려울 정도였다. 상철 씨는 민지가 망설이며 시작했다. 그들의 대표 중 한 명이에요. 지영이 확인해 주었다. 수년간 그래왔죠. 왜 그가 항상 도시 행정의 전략적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가 항상 알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민지는 상철이 그녀를 조언하고 지도하고 겉으로 보기에 도와주었던 모든 순간들을 생각했다. 그것이 모두 더 큰 계획의 일부였던 걸까? 그럼 당신은요? 민지가 마침내 물었다. 이 모든 일에서 당신의 역할은 뭐였죠? 지영이 슬프게 미소 지었다. 나도 당신 같았어요. 이상주의적이고 변화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었죠. 그들이 대학에서 나를 영입했고 내가 옳은 편에 있다고 믿게 만들었어요. 진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 스캔들은 내가 빠져나가려 했던 것에 대한 처벌이었죠. 주방에서 들려온 소음에 두 여성이 깜짝 놀랐다. 지영은 재빨리 태블릿을 치웠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마 당신도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민지가 물었고 자신이 이해하기 힘든 음모의 거미줄에 점점 더 휘말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컨소시엄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그들은 겉모습을 유지해야 해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합법적이고 적법해 보여야 해요. 그래서 박준호 같은 사람들을 표면에 내세우는 거죠. 지영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 그들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요.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장치를 받았다. 왜 지금 저를 돕는 거죠?
당신이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나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지영이 일어서며 대답했다. 그리고 세문 씨가 그들의 게임에서 단순한 말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문으로 걸어갔지만 나가기 전에 멈췄다. 민지, 조심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때로는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규칙을 바꾸는 거예요. 지영이 떠난 후 민지는 빈 카페에 앉아 USB를 손에 쥔 채 머릿속에 가득한 질문들과 함께 남겨졌다.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끊임없는 알림 같았다. 그녀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모든 움직임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한 게임의 일부인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다. 전날의 충격적인 사실들과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밤으로 인해 여전히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녀는 문을 열었다. 박준호의 전 비서인 이미란이 똑같이 지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얘기를 나눠야 해요. 미란이 빠르게 아파트로 들어오며 말했다. 지영 씨가 어젯밤에 저를 찾아왔어요. 민지는 문을 닫으며 나이 든 여성을 주에 깊게 관찰했다. 알고 계셨나요? 컨소시엄에 대해서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다. 일부를 알고 있었어요. 수년에 걸쳐 모은 조각들이죠. 하지만 지영 씨가 확인해주기 전까지는 전체적인 규모를 확신하지 못했어요. 왜 처음부터 모든 걸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민지가 두 사람을 위해 커피를 내리며 물었다. 당신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목소리가 대답했다. 민지는 부엌문에 서 있는 안지영을 보고 깜짝 놀라 돌아섰다. 어떻게? 당신의 관리인이 뒷문으로 들여보내줬어요. 지영이 설명하며 그들과 합류했다. 우리 셋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해요. 민지는 앉으며 초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녀는 지영을 배신자로 미란을 낯선 사람으로 여겼다. 이제 그들은 그녀의 유일한 믿을 수 있는 동맹인 것 같았다. 컨소시엄이 큰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지영이 가방에서 몇 가지 서류를 꺼내며 시작했다. 혁신센터는 단순한 독립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여러 도시에 있는 비슷한 시설들의 네트워크 일부예요. 각각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죠. 미란이 종이 하나를 집어들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숫자들, 좌표인가요? 맞아요. 지영이 확인했다. 각 센터는 특정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패턴을 형성해요. 세문 씨가 중요한 이유는 이 패턴을 완성하기 때문이에요. 민지는 서류들을 검토하며 머리를 빠르게 굴렸다. 이게 도시 아래에 있는 오래된 터널들과 관련이 있나요? 옛 광산 터널들 말이에요. 안지영과 미란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터널에 대해 어떻게 아셨어요? 미란이 물었다. 병원 프로젝트를 위한 조사 중에 오래된 설계도를 발견했어요. 민지가 설명했다. 단순히 버려진 터널에 불과한데도 이렇게 많은 문서가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단순한 터널이 아니에요. 지영이 테이블 위에 더 많은 문서를 펼치며 밝혔다. 훨씬 더 복잡한 지하 인프라의 일부예요. 컨소시엄이 우연히 세문시를 여기에 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확히 뭘 원하는 거죠? 민지가 물었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에 점점 더 휘말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권력이요, 미란이 간단히 대답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종류의 권력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략적 자원, 운송 경로, 통신망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원해요. 혁신센터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그리고 상철 씨는요? 민지는 그녀를 괴롭히는 질문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생각보다 더 복잡해요. 지영이 한숨을 쉬었다. 상철 씨는 정확히 컨소시엄의 회원은 아니에요. 그는 더 마치 자신을 선수라고 믿는 말 이주에 가깝죠. 그는 진심으로 당신과 도시를 걱정해요. 민지, 미란이 덧붙였다. 하지만 너무 깊이 관여해서 선을 행하는 것과 명령을 따르는 것의 차이를 더 이상 구분하지 못해요. 민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가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쇠락한 평범한 모습이었다. 세문시의 황폐해진 거리와 버려진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 다른 비밀들을 품고 있을까? 기회가 있어요. 지영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의회 회의에서의 폭로로 인해 그들은 일시적으로 물러나 전략을 재고해야 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기회의 창을 줘요. 무엇을 위한 기회죠? 민지가 두 여성을 향해 돌아서며 물었다. 모든 것을 폭로하기 위한 기회요.
미란이 대답했다. 단순히 지역 계획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의 전체 작전을요. 하지만 빨리 움직여야 해요. 지영이 덧붙였다. 도시 창립 기념 축제가 3일 후에 있어요. 혁신센터의 공식 발표를 위한 공개 행사가 있을 거예요. 모든 언론이 그곳에 있을 거예요. 컨소시엄의 대표들도 마찬가지고요. 미란이 덧붙였다. 그들 모두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민지는 다시 앉으며 모든 함의를 처리하려 노력했다. 그럼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지영이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결의에 찬 빛이 있었다. 여기서 당신의 원래 병원 프로젝트가 들어와요. 그건 단순한 복원 계획이 아니라 세문시를 위한 더 나은 길이 있다는 증거예요. 도시를 파괴하고 재건하지 않고도 가능한 길이요. 새 여성은 다음 몇 시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민지는 자신이 단순한 병원 분쟁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세문시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이기기로 결심했다. 세문시 창립 기념 축제를 앞둔 이틀간은 비밀스러운 활동과 치밀한 계획의 소용돌이였다. 민지, 지영, 미라는 쉴 새 없이 일했고 각자 위험한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민지는 문화센터에서 일상적인 일과를 유지했지만 여유 시간은 모두 증거를 정리하고 무시할 수 없는 발표를 준비하는 데 바쳤다. 그녀의 책상은 문서, 건축 도면, 기술 보고서로 뒤덮여 있었고 이들이 모여 조작과 통제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축제 준비가 한창이에요. 이제 의회 사무국 내 그녀의 동맹이 된 이수진이 더 많은 서류를 들고 방에 들어오며 말했다. 준호 씨가 행사의 모든 세부 사항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가 뭔가를 의심하고 있나요? 민지가 작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수진이 문을 닫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상철 씨가 자주 사무실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가 계속 당신에 대해 물어봐요. 민지는 옛 멘토를 생각하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상철의 배신은 그녀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아팠다. 계속 둘을 주시해 주세요. 수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즉시 알려주세요. 한편 지영은 컨소시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 위해 그녀의 오래된 인맥을 활용하고 있었다. 새로운 발견은 음모와 권력의 더 깊은 층위를 드러냈다. 그녀의 임시 아파트에서 그녀는 복잡한 문서와 연결관계의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숨길 수 있었다니 놀라워요. 미란이 지영의 작업을 관찰하며 말했다. 그리 놀랍지 않아요. 지영이 지도에 또 다른 연결을 표시하며 대답했다. 당신이 이야기를 통제할 때 현실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세문시의 이야기를 통제해왔어요. 미라는 한편 지역 사회 내에서 조용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준호의 전 비서로서 그녀는 시청의 거의 모든 사람을 알고 있었다. 서서히 주요 인물들에게 계획에 선별된 부분들이 전달되었고 각자는 자신의 참여에 필요한 정보만을 받았다. 축제 전날 오후 세 여성은 다시 한번 그들의 즉흥적인 본부가 된 버려진 카페에 모였다. 모든 문서가 확인되고 정리되었어요. 민지가 테이블 위에 폴더들을 펼치며 보고했다. 태온열의 원래 설계도와 혁신센터의 기술 명세서를 포함해서요. 내 연락책들이 내일 행사에 컨소시엄의 고위 간부 최소 3명이 참석할 것을 확인했어요. 지영이 덧붙였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최선의 기회예요. 미라는 그녀의 노트를 확인했다. 모든 중요한 부서의 핵심 직원들의 지지를 확보했어요. 필요한 순간에 그들이 우리의 발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언론은요? 민지가 물었다. 지역 매체 외에도 3개의 주요 일간지와 1개의 전국 방송국의 참석을 확인했어요. 지영이 대답했다. 보도는 완벽할 거예요. 민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 중심가는 축제를 위해 장식되어 있었고 색색의 깃발과 조명이 건물들의 쇠락한 모습을 가리려 하고 있었다. 24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세문시의 모든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내일 이후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시죠? 그녀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만약 뭔가 잘못되면 잘못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시도는 했다는 걸 의미해요. 미란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을 마무리했다.
그들의 그림자 아래서 계속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아요. 지영이 창가에서 민지와 합류했다.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요? 그들은 우리를 조종하고 서로를 대립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가 당연할 수 있다는 걸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위층에서 들려온 발소리 소리에 세 여성은 순간 굳어졌다. 몇 초간의 긴장 후에 그들은 그저 바람이 어떤 잔해를 움직인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봐야겠어요. 미란이 소지품을 챙기며 말했다. 행사 보안 담당자들과 마지막 회의가 있어요. 저도 문화센터로 돌아가야 해요. 민지가 한숨을 쉬었다. 내일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해요. 헤어지기 전 세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각자 자신들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느꼈다. 내일이에요. 지영이 간단히 말했다. 내일이에요. 민지와 미란이 동시에 되풀이했다. 일터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이제 도시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버려진 모든 건물, 황폐해진 모든 거리가 조작과 통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저항과 희망의 이야기도 함께 말이다. 사무실에서 그녀는 상철의 메모를 책상 위에서 발견했다. 축제 전에 대화를 나누어야 해요. 중요해요. 민지는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내일 모든 필요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상철이 예상하는 방식으로는 아닐 것이다. 세문시 창립 기념 축제 아침이 놀랍도록 맑게 밝았다. 마치 날씨 자체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행사장으로 끌어들이려는 듯했다. 보통은 텅 비어 있고 황폐한 중앙광장이 화려한 천막, 인상적인 무대, 주요 인사들과 특별 초청 손님들을 위해 반원형으로 배치된 의자들로 변모해 있었다. 민지는 일찍 도착해 마지막 준비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필요한 모든 파일이 중요한 순간을 위해 신중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의 전화기에는 지영과 미란으로부터 온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었다. 축하 행사하기에 좋은 날이군요. 그렇지 않나요? 상철의 목소리가 그녀 뒤에서 들려와 돌아보게 했다. 그녀의 옛 멘토가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바빠요, 상철 씨. 민지가 차갑게 대답하며 멀어지려 했다. 지영에 관한 거예요. 그가 고집스럽게 그녀의 팔을 잡았다. 당신들이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미란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요. 민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민지. 상철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오늘 당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요. 아직 물러설 시간이 있어요.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당신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당신이 맞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니요. 민지가 팔을 빼내며 그를 단호하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철이 대답하기도 전에 박준호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광장은 빠르게 호기심 많은 주민들과 기자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군중 속에서 민지는 익숙한 얼굴들을 알아보았다. 시청 직원들, 지역 상인들, 모두 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지영이 조용히 도착해 VIP 손님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민지와 마주쳤고 눈에 띄지 않는 고갯짓으로 어두운 정장을 입은 세 남자, 컨소시엄의 대표들가 방금 도착했음을 알려주었다. 한편 미라는 음향과 영상 기술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모든 장비가 계획대로 작동할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든 클립보드는 전체 작전을 조정하는 위장이었다. 준호가 연설을 시작했고 그의 확성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세문시 시민 여러분,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우리 도시의 85주년 기념 축하 행사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민지는 조용히 무대에 올라 주요 인사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위치에서 광장 전체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각 동맹이 제 위치에 있고 계획의 모든 톱니바퀴가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더욱 기쁜 마음으로 준호가 계속했다. 오늘 우리 도시 역사상 가장 큰 재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세문시 혁신센터는 단순한 사업이 아닌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지는 주머니 속 USB의 무게를 느꼈다. 곧 그녀의 차례가 올 것이다. 계획은 이론상 간단했다. 공식 발표를 그녀의 폭로로 중단시키고 언론 앞에서 컨소시엄을 폭로하며 그들의 조작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군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완전히 게임을 바꾸는 누군가였다. 순간 민지는 땅이 발밑에서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세심하게 짜놓은 모든 계획을 몇 초 만에 수정해야 할 것 같았다. 지영은 민지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녀의 시선을 따라 군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미란도 자신의 위치에서 혼란을 감지하고 있었다. 세 여성은 동시에 진실의 순간이 예상보다 일찍 왔고 계획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게 전개될 것임을 깨달았다. 준호는 여전히 연설을 계속하고 있었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특별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김민지 씨를 모시고 사업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지는 일어섰고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 같이 세게 뛰고 있었다. 몇 초 안에 그녀는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해야 했다. 세문시의 미래가 그녀의 다음 행동에 달려 있었고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민지가 마이크에 다가갔을 때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군중 속에서 그녀의 주의를 끈 얼굴은 박성호, 준호의 아버지이자 전 세문시 시장이었다. 5년 전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세문시 시민 여러분, 민지가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내면의 혼란과는 달리 단호했다. 오늘 저는 우리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숨겨져 온 진실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컨소시엄의 대표자들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지영이 이미 전략적으로 그들의 무대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다. 미라는 조용히 신호를 보냈고 여러 대의 추가 카메라가 생중계를 시작했다. 5년 전 민지가 계속했다. 많은 분들이 박성호 시장님이 왜 그렇게 갑자기 세문시를 떠났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분이 여기 계셔서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준호가 갑자기 일어섰지만 놀랍게도 상철이 그의 개입을 막았다. 민지의 옛 멘토는 마지막 선택을 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컨소시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박성호가 무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자 민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우리 도시는 우연히 쇠퇴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장 폐쇄, 모든 차단된 프로젝트, 모든 좌절된 꿈은 컨소시엄이라고 자칭하는 집단에 의해 신중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스크린들이 문서, 지도, 이메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편집되었지만 각 단어를 증명하기에 충분히 폭로적이었다. 박성호 시장님은 시장 재임 중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민지가 설명했고 그 남자가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에 반대하려 했을 때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성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져 군중을 술렁이게 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민지 씨의 말을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최종 증거를 가져왔습니다.